자,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서술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점에 대한 겁니다. 사실 서술형은 가점이 없어, 얘들아. 감점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감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방정식과 함수의 경우는 내용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답에 점수의 배점을 많이 주고 과정적인 부분은 약간 느슨하게 채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 기본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감점 안 당하게 쓸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서술형 1번 들어왔어.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요거의 해를 구하는데 답은 기억식을 잘못 보고 풀어서 해가 나왔습니다. 을은 니은식을 잘못 보고 풀어서 해가 나왔죠? 선생님이 요 문제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뭐냐, 갑이 기억식 잘못 봤어. 이거에 이제 매몰돼 있으면 안 돼. 야, 갑 왜 잘못 봤냐 이러지 말고, 갑이 푼 해는 니은은 잘 본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을은 니은식은 잘못 봤지. 근데 기억은 잘 본 거야.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건 만족시키는 미지수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갑이 구하내는 을에 대입하고 을이 구하내는 기억에 대입해서 어떻게 연립방정식을 풀어 A, B를 구하면 다시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제 첫 번째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가 어떻게 니은의 해이고, 그 다음에 -2,-4가 기억의 해입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도입하시면 되세요. 갑이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니은은 잘 보고 풀었어, 이런 거 안 써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수학적인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과 -5를 한번 니은에 대입해보면 x자리에 1이 y자리에 -5가 들어간다는 거 보이죠? 그러면 b는 -5a인데 아예 이 안에서 b 플러스 5a는 3이야 라고 한번 식을 써볼게요. 선생님, 이거 대입하고 이항하는 과정 생략했는데요.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계산을 쭉 나열하는 게 사실은 서술형이 아니야. 답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계산을 막 숫자를 나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식을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2, -4가 기억의 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a, 그죠? 그 다음에 -4b가 6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우리 가감법을 통해서 b를 없앨 건데, 여기 4를 곱해서 더하면 b가 없어지죠. 그죠? 그럼 20에서 2를 뺐으니까 18a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에도 이제 4를 곱했으니까 12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2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8이 돼서, 아,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b는 -2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a가 1이면 대입하시면 되는데 5가 어떻게 해야 3 되는지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되면 a -1, b는 -2다 정도 써주시면 되고, 요런 글은 사실은 안 써주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자, 이제 두 번째 가면 뭐 할 거냐면 우리가 a1, b -2 구했는데 문제에서 제대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했거든.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x에 -2y는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어떻게 되냐면 -2x에 -y는 3,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x를 한번 소거해 보려고요. 여기 2배에서 더하면 된다. 2배에서 더했더니 -5y, 2배에서 더했더니 15가 돼서 y는 -3이야. 이렇게 구해지고요. 요거 -3 대입하면 6식을 충족하잖아. x는 0,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종에 가서 x는 0, y는 -3, 이렇게 써주시면 서술형 완벽하게 푼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제 계속해서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죠? a-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사실 많이 풀어왔잖아. 이게 미지수 4개짜리 식 4개짜리 문제예요. 식이 일단 4개 보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걸 미지수라고 보면 xy 미지수고 a, b도 미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정해져 있는 것, 즉 a와 b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x와 y로만 이루어진 식을 컨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식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xy, xy 되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걸 갖고 이제 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째는 이렇게 되겠죠.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음으로 이렇게 도입을 한번 해보죠. 해가 같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죠. 뭐가 성립하냐면 2x 더하기 7y는 34 요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3y는 마이너스 9이다 이렇게 한번 도입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x를 한번 없애보자고요. x를 어떻게 없애냐면 요게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2 곱하면 6이잖아. 더하면은 13y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은 18 되는데 더하니까 몇 돼요? 50이 되죠. 그죠? 그럼 y는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y는 몇이에요? 4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y는 4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 28이잖아. 28이 34 되려면 6이 필요해요. 그래서 x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요걸로 충분히 계산 과정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 방정식의 해가 모임으로 x는 3, y는 4이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뭐 하는 거예요? 해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대입해 봅시다. 그럼 대입을 하는데 우리 a, b를 각각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뭔데요? 여기는 a, b 다 있고 여기는 a만 있어요. 그죠? 각각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 해도 되겠지만 a만 있으면 여기 넣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18 더하기 4의 2는 몇이에요? 10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돼요? ax-by는 마이너스 6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입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2x에 그죠? 근데 x도 구했잖아. 그럼 3 대입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y 하면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6 그죠? 따라서 b는 몇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 빼기 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쪽에 와서 이제 세 번째 이거 지울까요? 세 번째 딱 찍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a-b는 a가 아까 마이너스 2 b는요 0이므로 답은 몇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이다. 따라서 최종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또 워낙에 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연립방정식 잘하나 계산 잘하나 좀 체크하는 류의 문제거든. 계산상의 실수가 있으면 감점되지만 최종에 가서 답을 잘 내면 점수 다 따을 수 있는 문제니까 서술형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 3번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활용 문제죠. 자,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미선인의 집이 정수기를 장만하려고 한대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수기를 구입하든 뭐 차를 구입하든 배를 구입하든 상관없잖아요. 자, 45만 원의 구입 비용과 매달 16,000원의 유지비가 들고요. 정수기를 대여 받을 경우는요. 매달 28,000원의 대여비가 듭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때 정수기를 몇 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비용이 대여받은 비용보다 적게 드는지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근데 선생님 이거 보니까 문제가 여기 좀 잘려서 덮여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마지막에 단계를 걷어서 5가지 문제를 쉽게 내주신 건데 한 번에 선생님이 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렇게 돼요. 이거 비용이 대여받은 비용보다 적게 드는지 구하라도 얘기할 수 있고, 문제를 보면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비용을 쓰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술형적인 답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그럼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할 때, 자,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경우의 비용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입비가 있죠. 그죠? 구입비가, 자, 구입하는 경우의 비용은 이렇게 할게요. 45만 원. 45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어떻게? X 달 동안 사용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한 달에 28,000원이니까 28,000 X죠? 그죠? X이므로 총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총 비용은 바로 45 하나 둘 셋 넷에 28만 28,000 X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임대하면. 임대는 심플하죠. 임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어떻게? 아, 여기 매달 16,000원의 유지비구나. 미안해. 여기 이제 16,000원의 유지비였고요. 숫자를 지금 잘못 봤네요. 그래서 이거 16,000X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죠? 임대하면 매달 28,000원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X개월 사용한 비용은 28,000X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가면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가면 요걸 이제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면 어떻게? 요쪽에 와서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가면 이렇게 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적은 비용이 드므로 비용을 뜻하므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요. 45만 16,000X가 그죠? 문제에서 정수기를 몇 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비용이 라고 얘기했어요. 구입비가 뭐보다 대여 비용보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4번의 문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에서 구한 부등식을 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2약 내면 여기 이제 45만 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000원이니까 12,000 X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계산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그냥 이 귀퉁이에다 계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000 지우면 12를 450으로 나누겠죠. 12로 나누겠죠? 그러면 4는 안 되고요. 36 이렇게 되고요. 자, 90이니까 8 안 되죠? 37점 그죠? 84에 60이니까 5 이렇게 되죠. 이런 건 귀퉁이 계산하고 요 바로 밑에다 써줄 땐 37.5에 X이다. 요 임으로 X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죠. 구하고자 하는 X는 몇이에요? 38개월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37.5인데요. 개월을 따지는 때는 자연수로 세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사람의 수, 뭐 이제 물건의 수 이런 거는 다 개로다가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몇 명이냐? 37.5명이에요. 5명은 뭐야? 상반신이야, 하반신이야? 0.5명은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개월을 따질 땐 뭐다? 자연수를 체크하시는 거다. 그래서 최종에 가서 여기에 감점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건 서술형에서의 여기서의 감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부등식 잘 세웠나? 답 잘 구했나? 그 다음에 최종에 가서 개월 잘 체크했나? 이렇게 세 개의 감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답을 잘 구했다면 사실 기본 전제가 식을 잘 세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술형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서술형 이제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모든 A의 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째 경우를 나누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감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요거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쭉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세 직선이 평행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 요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안 써놓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 감점시킨다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셋째 와서 이렇게 되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세 개로 나누셔서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써주셔야 돼요. 어떻게?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과 3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 어떻게? 기울기가 달라서 뭐 또는 한 점에서 만남으로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남으로 뭐는 불가해요?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한 경우는 불가하다라고 써주시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어떻게 돼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어때? ax-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뭐와 평행할 수 있어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과 평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지 y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같아야 돼. a는 2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ax-y 더하기 1은 0이 뭐와 3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과 평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평행하면 a는 뭐예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a, y 넘어갔잖아. y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죠?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두 개 다 구한 거죠. 마이너스 2와 그죠?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이제 하나 구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y는 2.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면 어때요? 세 직선이 한 점과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직선이 한 점과 만나는데 세 직선이 한 점과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교점의 결정 조건은 직선 두 개거든. 얘네들의 교점을 얘가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점과 만나는 경우는 2x-y 더하기 2는 0과 그죠? 3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의 교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야. 구하면 이거 어렵지 않잖아. 둘을 더하면 y 없어지죠? 5x가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0 되죠? 그죠? 요렇게 된다는 거. 그지? 그래서 교점 마이너스 1, 0을 뭐가 지나요? ax-y 더하기 1은 0이 뭐함으로? 지남으로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 즉 a는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에 가서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했죠? 바로 a가 뭐 되는 경우 요거 y는 2, y는 a니까 a는 2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 되는 경우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술형 4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바로 서술형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5번 우리 마지막 문제죠. 좋습니다. 서술형 5번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요. 점 P를 출발하여 점 C까지 분속 2cm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점 P가 점 B를 출발하여 C까지 움직이는데 바로 사각형 APCD의 넓이를 ycm라고 할 때 x와 y의 관계를 y는 ax 더하기 b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사각형 APCD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빼면 되고요. 사각형 ABCD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10 곱하기 6, 60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겠죠. 자, 삼각형이라는 건 높이와 밑변이 중요한데 높이는 지금 고정되어져 있고요. 밑변이 어떻게 해요? 3x씩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둘의 곱을 2로 나눈 9x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x와 y의 관계를 써라. 그러면 y는 바로 마이너스 9x 더하기 6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2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다리꼴 APCD의 넓이가 48cm일 때 점 P는 점 B를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y 자리에 48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9x 더하기 60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60에서 얼마 빼면 되는 거예요? 바로 12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 P는 점 B를 출발한 지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정리하면 12를 9로 나눈 3분의 4분이 답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여기 지금 문제 잘못 봤네요. 3x 아니야 2x네. 선생님 시간 잘못 봤습니다. 다시 수정해 줄게요. 빨리. 얘가 2x가 되는 것이고 얘는 바로 6x가 되겠죠. 6x가 되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60 6x 플러스 60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할게요. 정리하면 48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60 돼서 바로 x는 2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의 답에 가면 뭐냐? 바로 2분 후야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술형 5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4개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사실 객관식 부분에서 조금 더 함수 쪽에 어려운 문제가 사실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모의고사를 최적화돼서 뽑자니 요새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 자체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이어지는 영상을 하나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영상에서는 정석을 배운 학생들이 객관식을 조금 더 손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만날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실 것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남은 기간들 시험 잘 정리해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좋은 점수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난제 조금 쉽게 푸는 방식으로 만날 것 약속드리면서 다시 봐요. See you again.